풀려보자. 이제 들리죠? 티셔츠에 풀어야 되겠네. 이제 들려요? 들리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 김유리 들려?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백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자, 적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적성은 하나의 그 지능검사의 일부라고 본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능검사라는 건 하나의 성취검사로서 현재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직업적인 어떤 성취 정도 이런 것들을 재는 반면에 적성이라는 것은 미래와 관련한 그런 행동을 예측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성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직업 분야에서 일을 잘 수행한다든지 또 학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능은 현재 지니고 있는 또 현재 학습된 그런 상태를 본다면은 적성이라는 건 앞으로 장차 얼마나 특정한 직업을 잘 수행할 것인가 또 어떠한 직업에서 성공할 것인가 흥미라든지 뭐 도덕, 신체 특성, 지능 이런 것들을 제외한 직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괄적 개념으로 적성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좀 좁은 개념으로 가면 이제 그 특정한 직업에 특별히 아주 특정한 직업에 국한해서 그 사람이 지닌 직업과 관련된 그 장차의 어떤 수행 능력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적성이라는 것은 장래의 어떤 직업 예측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적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 potential, 또 capability, 또 어떤 수용력, 사물이라든지 이런 수용 능력, 재능, 또 어떤 특정한 준비성, 또 직업과 관련된 어떤 지능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개념을 적성이라고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성 검사를 수행하는 대체 목적은 뭡니까? 학업 성취라든지 또 어떤 생활 영역에서의 성공, 기술을 얼마나 잘 습득할 것인지, 또 직업 성공 이런 사람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역에서 어떤 숙달이나 성공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적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취도 검사와 더불어 적성 검사는 능력 검사의 하나의 형태라고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적성은 예를 들면은 직업을 갖기 전에 어떤 잠재 능력으로 존재하지 특정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성 검사를 성취 검사와 구분하는 것은 어떤 검사의 내용, 영역 이런 것보다는 검사가 결과 어떻게 서여지는가 하는 그런 검사의 목적에 의해서 많이 분류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거의 온라인상으로 수많은 적성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적성 검사들에게 접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유인물에 소개된 거는 OATT라는 거는 적성 검사 관련해서 하위 영역으로 뉴머리컬, 그 수를 다루는 능력, 또 버벌, 언어적인 그런 능력, 또 인덕티브, 추론하고 해석하는, 그죠? 또 앱스트랙트,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잘 처리하는 능력, 또 논리성, 또 어떤 공간 지각적인 그런 요소를 보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성검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성검사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죠? 적성에 대한 연구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과 관련된, 그죠?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적성이라는 것이 바로 직업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잠재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또 그 영역에서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능력,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적성의 어떤 그 세 가지 측면이라면 어떤 사회생활, 특히 조직생활에서의 그 적응력이 얼마나 훌륭할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어떤 그 조직 활동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적성이죠. 기업의 사풍이라든지 또는 문화를 고려한 이런 기업상의 어떤 활동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그죠? 또 조직 생활과 기업의 회사에서의 어떤 그 요구되는 그런 능력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그죠? 요구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적성에 대한 중요한 측면으로 그렇게 본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적성검사가 많이 활용되는 것은 학교라든지 산업체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대학을 포함하는. 또 뿐만 아니라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는 대학 진학이라든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적성검사다. 그죠? 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특정한 분야에서의 어떤 적합성, 그것을 살펴보는 것을 적성검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적성검사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언어력에 있어서는 대체로 뭐, 의미론적인 어떤 또 문해력,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 구상, 구사라든지, 또는 뭐 문법, 문장의 구성, 뭐 동사, 형용사, 명사의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또 유추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그 비슷한 단어, 그죠? 비슷한 단어, 뭐 이런 것들은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 좀 많이 거치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국어 시간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형태지학에서 어떤 관련성을 찾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추상적 개념이죠. 그죠? 근데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테스트만으로는 잘 재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로 적성검사와 관련된 도구들은 배터리 형태입니다. 그죠? 배터리 형태는 여러 가지 테스트, 여러 가지 검사들의 조합을 우리는 배터리라고 한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은 배터리 안에 보면 작은 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배터리 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하위 검사들이 뭉쳐서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배터리 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또 적성검사 관련해서 단일한 적성검사를 우리는 특수적성검사라고 합니다. 특정한 직업만 가지고 그 영역에 있어서의 개인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검사가 특수적성검사. 반면에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검사를 우리는 종합적성검사라고 합니다. 그죠? 종합적성. 종합적성이라는 것은 몇 가지 직업, 직종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위 검사들로 그렇게 구성된 것이 종합적성검사입니다. 그죠? 특수적성검사와 종합적성검사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종합적성검사로는 갭비가 있습니다. 그죠? 갭비. 갭비라는 것은 General Aptitude Test Battery라는 이 배터리 검사입니다. 그죠? 또 DAT라는 것은 Differential Aptitude Test가 DAT의 DAT가 준말이 이제 abbreviation이 Differential Aptitude Test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특수적성검사 예를 들어 Technical Aptitude Test라 그러면은 그 공학적인 기술을 재는 적성을 재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공학적 요소라면은 특히 뭡니까? Mechanical Reasoning. 근데 기계적인 어떤 논리성, 또 어떤 그 결함 부분을 찾아낸다든지 공간적인 이런 추상 능력이라든지 또 수적이고 추상적 논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이 특정한 특수적성 검사의 하나의 형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적성 검사는 이제 적성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성 요인. 적성 요인도 뭐
몇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적성 요인과 직업군에 이렇게 관련성을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성 요인은 대체로 한 10개 정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죠? 10개. 첫째가 이제 언어 능력, 언어 적성, 그죠? 또 공간 지각 적성. 공간 지각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설계 도면이라든지 또 3D, 또 3차원적인 어떤 물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식별해내는 이런 게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또 계산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수학적 능력이죠. 그죠? 수학이라는 것도 어쩌면은 고등 정신 능력이지만 이것도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굉장히 고등의 추상적인 그런 정신 활동이 계산 수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사회 현상을 여러 가지 또는 무슨 특정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공식한다든지 이런 능력이겠죠. 그죠? 또 추리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장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또 거기에도 기계 추리력이 있습니다. 그죠? 기계 추리력은 공간 지각 능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척도 해동력이 있을 거고 수공 능력, 그죠? 수공 능력. 수공이라는 건 대체로 이 협역 능력을 보는 거예요. 손하고 우리의 그 인지 능력,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능력을 수공 능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기억력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직업 적성이라 그러면은, 특히 기억력을 많이 요구하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암산하는 이런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죠? 암산이라면 구구단은 그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억력이죠. 그죠? 또 사무지각. 사무지각은 상당히 언어 능력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꼭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사무라는 거는 수적인 처리를 할 그런 경우도 많죠. 수학도 이렇게 믹스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형태지각이라는 것은 공간지각 능력과 매우 유사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브룸버그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거는 크게 봐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하고 이제 그 파이낸셜한 모델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이건 대체로 하나의 특수 적성 검사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쪽은 뉴스 해석 분석력이라든지 경제학적 능력, 또 수학적인 능력, 또 분석적인 논리력. 그죠? 또 재정 쪽으로 가면은 이제 재무 분석이라든지 투자 분석, 또 마케팅이라든지 차트, 그래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적성 능력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정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픽 어널리시스 방식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죠? 또 다른 이제 직종과 적성을 살펴본다면은 예를 들어 그 편집, 보도, 문화 제작 이런 거는 어느 쪽인 적성을 많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죠? 또 회계 부분은 수적 능력과 더불어 일반 지능이라든지 또 토목 직종, 건축, 기계기술 관련 직업들은 일반 지능뿐만 아니라 공간 지각, 또 형태 지각력 이런 것들이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겠죠. 그죠? 또 기계 검색이라든지 기계 수리는 공간 판단이라든지 성기능 아주 뭐 정교한 그런 기능들을 요구할 수가 있겠고 또 사무 직종과 관련해서 일반 기록이라는 것은 언어적 지각이라든지 예를 단어의 차이를 고른다든지 또는 수학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미술적 배열은 형태 지각과 공간 판단력 쪽에 어떤 높은 적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전선, 또 전자 이런 쪽은 형태 지각이라든지 공간 판단력, 그렇죠? 어떤 회로를 이렇게 디자인한다든지 그것을 해석한다든지 또 좀 더 확장시키는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전자공학 쪽도 공간 판단이라든지 형태 배열 이걸 뭐 몇 차원적으로 배열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죠? 또 연소기계술이라는 거는 이제 내연기관 이런 거죠. 이거는 역시 형태지각이라든지 공간 판단력, 수완성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기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그죠? 또 아변, 또 석적, 검사수정 이런 거는 손해민성이라든지 형태지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불량품을 골라낸다든지 또 시각적으로 잘 구분해내는 요즘 뭐 AI 같은 걸로 뭐
많이 센서를 이용한 로보틱 방식이 많이 쓰겠지만 이제 자꾸 이런 직업이나 산업 영역도 이제 바뀌겠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브레인 매핑 이런 것도 보면은 대뇌 피질 부위로 어떤 그 감각 신호를 담당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죠? 시각 담당 신경 부위, 그죠? 중추신경, 또 청각, 또 후각 담당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성이라는 것은 그 대뇌 피질의 어느 부분이 잘 발달했느냐와 또 밀접한 관련이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체로 보면 여성들은 좌뇌가 발달했다고 보고 좌뇌라는 건 주로 어느 정추, 어느 담당 그런 능력이 여자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자들은 좀 구체적이고 공간지각이라든지 이런 데 더 뛰어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유전적이든 뭐 어떤 후천적인 양상이든 그죠. 그래서 이 적성에 따라서 개인의 진로는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업 적성, 특히 일반 적성은 General Aptitude Test Battery라는 GATB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후반부로 갈수록 이 적성 검사 중에 특별히 GATB만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성 검사라는 것은 결국은 진로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진로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죠? 장차 나의 어떤 직업적인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또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영역이라든지 또 앞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직업 전공 영역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하거나 굉장히 거기에 있어서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좋은 검사 도구가 적성 검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적성 검사의 형태로는 그 MCT가 있습니다. 그죠? MCT. 이거는 이제 미네소타 클러리컬 테스트. 사무 말 그대로 사무 클러리컬 그죠? 은행에 근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죠? 회계 사무소에 근무한다든지. 이게 미네소타 사무 검사는 이거는 장애인 연기 많이 쓰이는 그런 검사인데 숫자를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그죠? 숫자에서 오류를 찾아낸다 또 명칭 그죠? 어떤 철자의 오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사무 속도와 또 정확성을 측정하도록 하는 그런 그 사무 직종의 어떤 적성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 도구가 미네소타 사무 검사다, MCT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도 쳐보면 구글도 쳐보면은 미네소타 클러리컬 테스트 해가지고 두 가지 형태의 큰 하위 검사로 되어 있다. 그죠? 하나는 수적 비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단어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 이렇게 짝이 쫙 이루어져 있고, 또 단어들에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해진 시간은 얼마나 빨리 정답을 맞추느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심리검사에서 스피드 검사인 동시에 파워 검사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오류도 없어야 되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많이 검사 문항들을 해결하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비뇌 기계 적성 검사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좋겠죠. 그죠? 그림을 제시해 줍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유해머리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큰 무거운 물건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두 사람이 이동시켜 가지고 그죠? 이 경우에 어느 사람이 더 그 하중을 많이 받겠어요? 더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A보다는 B 쪽에 더 무게가 쏠려 있으니까 B라는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도르래를 이용해서 동일한 무게의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작업하는데 에너지가 덜 소모되는 그림은 어느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A라는 걸 B라는 걸 고를 수 있어야 하죠. 그죠? 도를 통해서 이제 물체의 어떤 그 하중을 줄여주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많이 제시해 가지고 정답을 찾도록 하는 그런 것이, 요거는 이제 특수 적성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미네소타 사무검사라든지 비내 기계 적성검사는 특수 형태의 적성검사 형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로 뭡니까? 그렇게 높은 학력이라든지 인지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은 이제 BAB가 있습니다. BAB, 그죠? Ball Aptitude Barrier입니다. 그죠? 특정한 작업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 또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지적 요소, 또 심리 운동적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14개의 검사들로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 중다적성 검사가 BAB입니다. 이제 BAB입니다. 이제 BAB. 여기는 또 사무 능력 검사라든지 또 아이디어의 풍부성, 귀납적 추리 능력, 또 단어를 연합하는 능력, 또 글 쓰는 속도라든지 공간 지각 능력, 어휘력, 또 연합적인 그런 기억 능력, 연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잘 알아맞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죠? 또 청각 기억 범위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 영역들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볼 애티튜드 배터리는 볼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커리어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온라인상으로 적성 검사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BAB는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직업 영역이라든지 또 진로상의 어떤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 도구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또 형태의 적성 검사는 이제 학습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학습 스타일은 훈련을 받는다든지 또는 특정한 직업 배치에 앞서서 개인의 어떤 그 러닝 스타일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훈련의 어떤 방향 또 교육, 그죠? 교육기간 동안 고용 관련 정보들이라든지 또 기술들을 익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 스타일. 어떤 형태로 이 사람이 좀 더 특정한 기술을 잘 마스터하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훈련 능력을 설정하는 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학습 스타일을 보는 것이죠. 그죠? 또 특별히 학습 스타일은 고용이라든지 고용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라든지 또 훈련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죠? 이것은 뭡니까? 언어적 방식이라든지 혹은 차트, 그림, 활동, 도표, 또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습 스타일은 뭡니까? 학습 스타일은 이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격의 측정이라든지 어떤 과제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과제 분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특정한 워크 샘플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발달장애인을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능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을 이렇게 굉장히 과제 단위로 이렇게 작게 나누는 것이죠. 태스크, 액티비티 형태를 이렇게 굉장히 작게 나눠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과제 분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습 스타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학습 수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과제 분석을 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맞게 단위들을 구분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재활 상담사들은 뭡니까? 학습 스타일과 관련한 질문으로서 뭡니까? 과거의 장애인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그런 그 학습 경험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어떤 특정한 학습 교육 과목이라든지 또 직업적 과제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성취를 보였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잘
수행해서 그 성공에 이르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최고로 자기 자신이 성공했다고 보는 그런 기억들, 그 중에서 어떤 학습 방법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도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든지 혹은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어떤 학생은 그 빈 노트를 가져다가 굉장히 판서나 필기를 많이 하면서 교재 내용을 이렇게 암기하고 학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죠? 수업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자꾸 들어본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학습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세부적이고 정교하게 그런 학습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또 어떤 직업 선택, 또 직업 훈련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1교시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에 들어가시면은 GATV를 올려놨습니다. GATV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쓰고 끝나는 대로 그 가상 강의로 들어가서 GATV가 한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시청하고 여러분들이 휴식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